안녕하십니까. 에어인베스트먼트 하창봉입니다. 오늘 7월 26일입니다. 오늘 중복이죠. 아마 또 여러분들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아마 또 시간을 내서 점심때 또는 저녁때 삼계탕 한 그릇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계탕 가격도 좀 많이 올랐죠. 장이 좀 정상적이었다면 아마 하루 전날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닭고기 관련 육개 관련주가 잠깐 반짝하기도 했겠지만은 증시가 이제 그런 어떤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죠. 그리고 또 날씨가 갑자기 더워진다고 했는데 사실 시장이 만약에 항상 만약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시장인데 좀 좋았다면 또 무더위 관련주, 폭염 관련주 뭐 예를 들어서 선풍기라든지 창문형 에어컨, 뭐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이런 관련주. 또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여름 같으면 더우니까 뭐 집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극장에 간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장을 놓고 보면 사실 워낙 그런 이슈가 좀 통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란 이슈, 긴축이란 이슈.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장을 딱 보면 항상 오늘장 소회를 자료 화면에 한 글자를 적어 오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평가를 해봤어요. 이보다 완벽한 기다림은 없다. 사실 이 말은 뭐냐 하면 워낙 이제 7월 27일 날 미국이 이제 금리를 대망의 75bp가 될지 금리를 올리게 되죠. 인상을 하게 되고 모든 글로벌 증시가 과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되게 궁금해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나마는 아니죠. 2,400포인트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제가 좀 재미난 말을 한번 적어봤는데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밀림의 왕이 사자인 이유는 이거 참 잘 살려야 되는데 밀리면 사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빵 한번 터져야 되는데 아직 이런 재능은 없나 봐요. 이게 이제 보니까 그냥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국내 모 애널리스트 분들의 농담 아닌 농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밀리면 사라. 밀리면 사라. 밀림의 왕이 왜 사자냐. 근데 실제로 모 정권사에서 이 멘트를 어떤 레터의 타이틀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좀 웃자고 한 소리인데 밀리면 사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나쁘게 보게 되면 계속 물타기 하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7월 달 말의 정시를 놓고 보면 정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팔자 물량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종목마다 조금 업다운은 좀 심합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장 소에는 사실 밀림의 왕이 사자인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보다 완벽한 기다림은 없다를 가지고 오늘장을 한번 봐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항상 오늘장 수급을 한번 먼저 본 시간에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본 수급을 보게 되니까 외국인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산 건데 삼성전자를 그래서 좀 잘 사주고 있어요. 오늘도 584억 원 정도. 물론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주가는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만은 어느새 최근 접어들어서 특징이 뭐냐면 아시아 쪽에서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등등에서 글로벌 자금이 딱 두 군데 나라에 자금이 들어옵니다. 7월달 접어들어서. 그중에 한 나라가 코리아고 또 하나가 인디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한국 주식을 사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가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를 사는 거고 한국 주식을 사는 거니까 거꾸로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를 사는 거고 IT를 사는 거고 사실 답은 없어요. 답은 없지만 한국 주식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고 오늘도 매수 2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이제 뭐 어느 정도 글쎄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봐드릴 건데 단순하게 외국인이 샀다고 해서 과연 내일 물량 상장을 어떻게 해석될지는 상당히 많은 의견이 존재하는데 요거는 후반부에 다시 시간을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템 뭐 최근에 많이 방산 관련주인데 주가가 이제 조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I고 기아 자동차도 계속 사는 거고요. 어제 OCI와 하나솔루션이 서로 상반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도 그랬던 것이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국내에서 폴리시리콘을 만드는 회사는 OCI인데 오히려 이제 OCI 같은 경우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지금 2분기에 많이 올라갔지만은 또 3분기에는 꺾인다 그러니까 참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인데 어쨌든 하나솔루션이나 또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는 현대는 미국, 하나 같은 경우는 전체 하나솔루션의 매출 비중에서 태양광 부분이 차지하는 게 30%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내려갔으니까 유가 내려가면 뭐가 좋아지냐면 뭐 건설주도 조금 좋아진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가 화학업종들이 유가가 올라갈 때는 판매 전가를 못 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게 되고 근데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타임을 존재하다가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약간 어제 같은 태양광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오시아의 주주분과 하나솔루션의 주주분들은 상당히 상반된 흐름이 있는데 약간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현대차는 앞으로도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방산도 앞으로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화학업종이나 태양광 업종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이슈가 나왔지 않나 볼 수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배터리 소재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중소형주를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순매수에도 LNF라든지 에코프로 고소무 신소재 같은 경우는 조금 강세를 보였지만은 오늘 좀 차익 매물 나왔는데 나온 이슈 중에서 뭐 중국의 CATL이 LFP 산화 리튬 인산 처리죠. LFP 우리가 말하는 저가 배터리를 말하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그리고 대한민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니켈 함유량 80%가 들어가는 삼원계 NCM보다는 NCM급의 낮은 원가로 그 정도의 성능 중국 보다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걔네들 700km 간대요. 뭐 사실 원래 중국 사람들이 약간 좀 이게 있어요. 키우는 거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슈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도 좀 뭐하고 최근에 장이 이제 오르고 내리는 데에서 지수는 잡아주는데 이게 뭐 종목들의 탄력성 자체가 워낙 있게 좀 약하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강할 때는 차익 매물 나왔지 않나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은 매수를 했구나 그렇게 좀 봤고요. 기관 수급은 기관도 사실 최근에 보면 약간의 태업입니다. 오늘도 제가 좀 자료화면 같이 보시면 오늘자 7월 26일자인데요.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것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366억 원. 근데 연기금이겠죠. 예, 다시 볼 겁니다. 이 종목들. 366억 정도.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어떤 추종 자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와 LG화학의 주가 조금 연동되는데 어쨌든 LG화학도 최근에 56만 원대에서 잘 잡아주고 있죠. 하이닉스도 잘 안 가지만은 10만 원대에서 계속 버벅거리지만은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들도 7월달에 많이 산 넘버2 종목입니다. 기관들도 좀 들어와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참 오늘도 SK가 미국에 배터리 투자한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통화까지 한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사실 본업에 대해서는 잘 되게 되는데 참 이 회사를 투자하기가 어렵죠. 아직 물적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참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하고 있는 주주분들은 어떻게 보면 LG 쪽은 어차피 정리해버렸으니까 미리 이제 다 리밸런싱을 하셨거든요. LG화학 투자했다가 물적 분할해가지고 그냥 주가 많이 내려가서 그냥 그 밸런스 맞춰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SK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환장을 누르신 겁니다. 뭐 SK온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도 주가가 뭐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움직이는 거의 대부분이 뭐 정유회사 주가 움직임인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조금 본 것은 정말 오랜만에 SK 최태원 회장의 행보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은 기사를 많이 봅니다만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에는 SK 최태원 회장님의 기사는 거의 없었어요. 경제지든 뭐 사회면에서. 근데 이제 SK의 어떤 그 사진 딱 띄워놨더라고요. 그래 뭔가 이제 SK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언론 리리스는 거의 다 LG 아니면 삼성 아니면 인텔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이런 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기관 수급에서 조금 외국인과 공통적인 것은 LG노텍에 대해서 양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거고요. 이것도 좀 이제 애플 이슈도 있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합니다. LG노텍도 내일은 LG그룹주는 다 실적 발표 들어갑니다. 그래서 LG노텍도 오늘 35만 원대 마감했는데 또 아이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방산주 LIG 넥스원은 계속하는 그림이고 LG전자까지도 좀 많이 주가는 많이 가지 않습니다만 이제 실적 때이니까 좀 많이 움직였고 인탑스는 조그만 작은 주식인데 오늘 좀 주가 상승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요 수급 같은 경우는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고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들은 그냥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기관들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하이닉스, 뭐 자동차 그리고 좀 특이점이 외국인은 기아, 기관은 현대 지금 약간 그렇게 사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도 기아가 현대차의 주가보다 조금 앞서갈 때는 대부분이 외국인들은 기아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그게 누가 싸고 비싸가 이 논리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단 지금 흐름이 봤을 때는 기관들은 약간 현대차를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약간 기회를 사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외국 말고 조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종목 이슈는 어차피 제가 전부 다 같이 차트 보면서 볼 거니까 이제 시황 얘기를 조금 이야기하는데, 저는 시장을 조금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보는 이런 데이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우리가 7월 27일 날 미국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 7월 28일 새벽에 미국이 이제 금리 발표를 할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인플레이션 정점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가, 이 데이터가 조금 자주 보던 데이터인데, 이게 미국 패드의 금리에 대한 어떤 비율입니다. 변화율인데, 누그러지는 패드라고 적어놨는데, 패드는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말하죠. 자, 이게 연방기금을 말하는데, 이 보라색 색깔이 일주일 전에 미국의 금리 추이입니다. 보라색이. 그리고 파란 선이 나오니까 오늘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2023년 1월이 있으니까 뭐 연말과 1월을 봅시다. 만약에 지금 일주일 전만 해도 미국이 지금 7월 달에 75bp를 올리고 9월 달에 75를 올리면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1.75니까 2.5 되죠. 그리고 9월 달에 50을 올리면 3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 25 하면 딱 3.5가 되죠. 그래서 3.5였던 거예요. 근데 뭐냐면 100을 올리게 되면 이제 뭐 4%까지 가긴 되겠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3.5, 그러니까 이번에 75, 50, 25, 25. 여기에서 오히려 조금 더 내려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히려 정말 시장에서 일정 부분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치가 만약 9월 달에 50이 아닌 25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9월 달에 50이 가더라도 11월 달에 바로 멈출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워낙 경기 침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조심스럽지만은 이거 꺾이잖아요. 내년 한 3, 4월부터. 그래프 보면 거의 내년 4월 정도에 보게 되면 그래프는 꺾여 있잖아요. 물론 이건 기대치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게 뭡니까 이거. 내년에 금리 내린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또 거꾸로 놓고 보면. 근데 약간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금리가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훼손, 여기에 불을 지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이거거든요. 근데 공급망 이슈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나고 좀 꺾이고 있는 상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벌써 한 상반기 내내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장난질, 가스관 잠갔다 풀었다, 잠갔다 풀었다, 이것들이 정말 열받게 하네, 푸틴. 제가 사실 카톡 한번 보냈었거든요. 말을 안 들어. 어쨌든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이 움직였습니다만은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좀 안 해요. 네, 그 관점이기 때문에 약간 패드의 시각 자체가 누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파월 의장도 조금 피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이 그래프대로만 간다면 우리가 좀 많이 눌렸던 장 자체도 어떻게 보게 되면 장이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 급등은 못하지만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하고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건 조금 차이는 존재하지만은 왜? 경기가 빨리 올라가려면 다시 돈을 풀어야 되니까. 예, 푸는 것 자체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만 일단 인상률 멈춤, 그 다음에 동결. 그 그림 자체는 이제 시장이 자율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그런 그림이 이 패드 기금금리의 추이에서 좀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음 주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애플 이슈인데 이게 28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7일이죠. 시간, 장 마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으로는 아니다. 미국 기준으로 28일, 우리나라 장 기준으로는 금요일 아침에 애플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는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 애플은 크게 4가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아이폰, 그 다음에 PC 쪽 맥 PC, 그리고 태블릿, 아이패드, 그리고 이제 뭐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애플의 뭐 iOS 같은 건데 사실 서비스 부문입니다. 서비스 부문인데 iOS가 이제 애플을 이용하시는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말하는 거고 애플은 iOS인데 21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애플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맥 PC 같은 경우도 뭐 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대략 쭉쭉쭉 한 10% 이상 차지하고요. 아이패드, 그러니까 맥 PC하고 태블릿 쪽에서 대략 한 20% 정도. 그리고 웨어러블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조금씩 커져가는 겁니다. 보니까 19년도, 20년도, 21년도로 가면서 약간 보라색의 이 캐파가 좀 커지고 있죠. 이게 뭔데 도대체 웨어러블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말투가 왜 이래? 예, 바로 이제 내년도 준비한다는 바로 MR 헤드셋 이런 게 웨어러블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헤드셋 기업.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혼합 현실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서비스 부분은 아시겠지만은 애플의 이제 운영 체계 아니면 인앱 결제 이런 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도 증가 지금 오늘 나온 이슈를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밑에 제가 좀 영어로 적어놨는데 요새 영어 좀 많이 적습니다. 이 영어 표시가 뭐냐면 애플이 그러니까 내년도 이번 올해 연도 9월 달에 나온 뉴 아이폰이니까 아이폰 14에 대한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년도 밑에 적어놨죠. 애플 리포티들이 발음 구리네 정말. 딴 거 날리시고 스케일적 그러니까 컴포넌트 오더니까 부품 회사들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폰에 대해서 아이폰 올해 9월 달 같은 경우 14 그리고 내년 9월 달 같은 경우는 아이폰 15 15에 대해서 부품업체들의 캐파를 스케일업해라, 이렇게 키워놔라. 이렇게 보도됐다는 내용이 뭐냐면 그만큼 애플은 아이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좀 눌려져 있던 LG노텍이라든지 아니면 BH라든지 이런 기업들 주가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 그것도 아마 큰 트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다 볼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늘 7월 27일 날 26일에 있었던 개별주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정리시켜 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 종이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종이 관련주라고 그러면 영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종이란 말을 조금 더 그럴싸하게 표시한 게 제지 또는 이제 펄프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종이의 원료가 펄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제 펄프 가격이 4년 만에 $1,000까지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펄프 가격의 톤당 미국 추이를 놓고 보면 작년 연말에 거의 한 $635 정도 하다가 지금 다시 얼추 $1,000까지 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 글자가 보니까 톤당 $1,000. 그러니까 톤당 뭐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 한다는 겁니까? 펄프 가격을 나타내는데 시장에는 많은 그 종이 관련 재질 관련주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구분해 드리려고 일부러 혹시나 이제 뭐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찐시장 속에서 또 하나하나씩 뭐라도 좀 정리해 간다면 향후에 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개별 섹터입니다만 한번 정리하는 차원을 준비를 해봤는데 펄프는 보통 종이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실제적으로 화학 펄프와 관련된 기업은 무림 PMP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움직이면 그냥 맞추고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거 물론 이제 개별주들은 사실 이게 찐이고 아니고 따보다 수급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그러니까 좀 뭐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가다가 물릴 때 물려가지고 회복되는 속도는 찐은 빨리 회복되고 그냥 올라간 거는 잘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한솔 재질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실을 만드는 회사예요. 펄프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쁘게 맨들맨들한 종이로 뽑아낸 거고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는 제가 오타를 썼네요. 원래 제 동양 사람들이 으 발음하고 어 발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림 페이퍼입니다. 무림 페이퍼인데 이쪽은 아트지라 그래가지고 약간 뭐 선물 포장 뭐 이런 걸 만드는 거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쪽이 있어서 제일 약간 난이도가 낮은 거 우리가 가끔 코로나 때 많이 봤던 거 야 뭐 택배 물량이 증가했다더라 그런 거 할 때 주가 움직이는 거 그렇죠. 코로나 뭐 택배 물량 재택 그거는 이게 골판지라 그래야죠. 우리가 그 집에서 보면 박스 포장띠에 보면 이게 골이 생겼죠. 노란색으로 뽀송뽀송해. 그게 바로 골판지입니다.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뭐 테린 포장, 영풍 재질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펄프 가격 여기도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몇 개는 제가 뺐어요. 거래량이 작은 아세아 재질은 몇 개는 뺐습니다만은 펄프 가격 움직인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무림 PMP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이를 보다가 갑자기 뭐 택배 대란 아니야. 택배 물량이 증가했다. 이런 물량이 나오고 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온라인 주문이 늘어났다. 그런 거 볼 때는 보통 골판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거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해봤고요. 오늘 이제 표를 통해 가지고 살펴본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맞죠? 여기까지? 네, 맞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화면을 하나씩 보면서 한 가지 지금까지 봤던 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초 쉬는 거예요, 제가. 목도 좀 속여. 또 혼자 하잖아요. 우리 임 대표님이 쉬셔야 돼. 예,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수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지수를 좀 같이 보여드리는데, 코스피 지수는 최근 일단 관망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지수라 할 수 있는 2,400포인트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멈췄기 때문에 뭐 1분만 놓고 보면 이제 카운트다운인데 뭐 위로 튈 수도 있는 거고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주봉 관점에서 지난주 흐름이 워낙 좋았던 겁니다. 지난주 흐름에서 이제 한 7주 정도 6월 달에 급락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난주에 아주 미약하지만은 2350포인트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은 눈치 보기인데 그럼 이런 관점에서 뭘 봐야 되냐 하면 제가 볼 때 월봉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흠하게 빠졌던 6월달 거의 10% 빠졌었는데 지금 7월달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는 양봉, 매수의 힘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정말 미국이 금리 올리고 안도렐리가 나오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2500, 2600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완벽하게 돌리려고 그러면 이 장대 연봉을 완전히 회복을 해야 되는 상승 삿바형이 장악 삿바형이 나와야 되니까 2650 이상이 나오는 이야기고 그거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보려고 그러면 바닥을 형성했던 2300포인트 대비해서 10%가 올라와야 되니까 곱하기 230을 더하게 되게 되면 대략 5월선이 포함되어 있는 2550이라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일반 투자가분들이 이 포인트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정말 시장이 정말 조금 자신 있게 내가 억눌려 있지만 위쪽으로 본다면 최소한 저는 255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중에 2250포인트 진짜 가요. 예를 든 거예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겠지. 가면 또 밑을 내다볼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가게 되면 모든 차트의 각도가 바뀌어버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보여주는 시장의 힘 자체는 어떤 그 총알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거는 갑자기 미국이 금리 좋아. 28일 날 금리 75 했어. 근데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 버리는 거야. 폭등도 안 하고 폭락도 지금처럼 똑같이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선반영이거든요. 참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약간 그 생각 같이 하고 여러분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좋아 그래서 28일 날 새벽에 딱 시장 예상대로 75 베이시스 포인트만 인상을 하고 갑자기 달러가 확 꺾여. 약세로. 달러가 꺾이고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스프레드가 딱 맞춰져. 더 파월 의장이 연설하면서 아우 괜찮다고.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극적은 되지만은 피크론에 단 어떤 여러 가지 시그널을 갖고 있고 하지만 우리 연준의 본분대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장이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우리 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수급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버틸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공간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해야 됩니까? 보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현금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점에서 현금해야 됩니까? 아니면 눌렸을 때 사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까? 이런 거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딱 완벽하게 급락을 했으니까 빨리 올라오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이 그래도 계속 매수에 대한 기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차트를 좀 보여준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 이슈인데 최근에 좀 시장에서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요게 일별 현황으로 보게 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차근차근 사고 있어요. 7월 14일 이후부터. 조금씩 삽니다. 그래서 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샀느냐? 그래도 1조 이상 좀 매수를 해줬어요. 매수해줬고, 연기금은 도대체 뭐 하는 돈들입니까? 안 사네요. 이 친구들도 지금 이제 약간, 원래는 썸머 랠리라 그러면은 딱 사놓고 휴가를 떠나야 되는데,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안 사놓고 떠나대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만, 거꾸로 놓고 보면 6월 달에 5조 원을 팔았거든요. 팔지 않으니까 오케이 된 거고.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장난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안 둬요. 갑자기 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위로 보는 거냐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사실 선물과 현물은 제 기준으로는 약간 별도로 해석을 합니다.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이게 급등에 대비해서 매수를 해두는 건지
아니면 언제든지 급락에 했던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매수를 한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준다는 거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그 생각을 해봤고, 아까 우리가 수급에서 봤던 종목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면, 예. LG죠, LG. 뭡니까? LG. 참 좋은 세상인데 한글 치게 만드네. 이제 내일 물량이 상장이 되죠. 내일 물량이 상장이 되는데, 일단은 요 오늘자 자료를 가지고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연기가도 제가 아침에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실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재료 때문에, 하나가 MSCI 리뷰 편입에 대한 비중 상향 이슈죠. 그게 8월 12일 전후에 있어요. 그 이슈 같은 경우는 일반 펀드들, 그러니까 연기금 이런 펀드들은 투신도 마찬가지고 비중을 유지할 겁니다. 그죠? 유지하게 되고, 그러기 중에 약간 공격적인 성향의 어떤 액티브 펀드들 같은 경우는 또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는 가겠죠. 근데 거꾸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금융투자 매도들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그냥 수익을 보기 위해서 30만 원의 공모가를 받은 물량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지금 상황에서 판다 안 판다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 거고, LG에너지솔루션의 위치가 사실 많은 투자분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친구가 다시 뭐 여러 가지 이슈, 뭐 정수를 하고 어제는 각형도 없앤다 해서 주가가 잘 날아가 버리면, 만약에 주가가 또 간다 칩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좋을까 나쁠까 생각해보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됐던 1월 초순과 6월 초순, 정확히 1월 27일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게 바로 수급 블랙홀을 가져왔던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팔아야 했던 그 상황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정도 급은 아닙니다. 지금은 왜 이미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제적으로 2월 28일 날 MSCI 지수에 편입을 맞춰놨고요. 3월 동시만기 때 특례 편입으로 벌써 코스피 200 지수에도 맞춰놨습니다. 맞춰놨고, 이번 펀드 같은 경우도 8월 달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비중 상향이라 일정 부분 지금 들어오는 이런 물량 자체가 맞춰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저는 뉴트럴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원래 이번 주에 한 36, 7만 원 전후에서 해준다면 조금 매수 마인드를 가지려고 했는데 가장 어중간한 가격대에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는 30만 원이기 때문에 가장 팔고 싶은 욕구, 30%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맞죠? 3, 3은 9.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팔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올라가자니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잘하긴 잘하는데 워낙 수급 때문에 잊혀져 있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 잘 나온 거 아닙니다. 네, 내일도 이제 확정 공시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물론 다른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2분기 지난 잠정 실적에서 매출은 5조 원대로 전기 대비해서 16%가 증가했으나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전기는 2,500억이었으나 이번 2분기에는 1,950억으로 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4%에 전년 대비해서, 물론 이때는 그게 있었어요. 이 라이센스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7천억이 잘못된 겁니다만은 일정 부분 뭐 전기 대비해보서 저는 줄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니까 뭐 실적 조금 줄어도 상관없다고 볼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워낙 그 CATL이라든지 중국 업체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마냥 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도 정말 한번 물량이 어떻게 예측될 수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자, 기아와 현대차의 장마치고 조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정확히는 현대차군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자동차용 강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용 후판이 필요하고, 자동차는 세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를 통해 가지고 철강, 판을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제가 방송을 오기 전에 보니까 현대차하고 포스코하고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을 5만 원 인하하는 걸로. 그러면 포스코 손해보는 거 아닌가? 네. 어쨌든 뭔 내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야, 잘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약간 집착해봤습니다만은
철근 가격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차를 만들 수 있는 철판 떼기의 가격을 내려준다니까 원가 부담을 내려가는 거죠. 그래도 그럼 주가가 날아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자동차 관련주들은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가장 강력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월봉인데 제가 지난주에 만들어 둔 거군요. 그냥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가격 증가력이 높고 환율에서 수혜를 받던 기업이라 오히려 지금 그냥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까? 갖고 있으시면 갖고 있는 거고. 지금도 사야 되겠습니까? 뭐하러 삽니까, 이걸? 저는 그 생각합니다. 누르면 사야 되죠. 네, 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는 걸 해봐야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수급에서 봤던 게 LG전자인데, LG전자는 이것도 실적 발표 잠정치를 했죠. 내일 확정치를 하게 되는데, 예, 항상 다 공시에 나옵니다. 근데 2분기 때 역시 보시겠지만 매출은 대략 20조 정도로 해줬어요. 19조.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줄어들었죠. 작년 대비. 그만큼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 부분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죠. 중국 봉쇄, 러시아, 사실은 러시아 쪽에서 안 팔린 게 많죠. 텔레비전. 그래서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무려 60% 이상 감소했었으니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LG전자의 주가가 많이 눌러져 있는데 일단 내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는 이제 잠정 공시에서 했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좋았던 이슈가 하나 있어요. 언론에 아마 릴리스는 많이 안 됐을 것 같은데 LG전자가 작년도에 가전 부분에서 전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월풀을 제끼고 매출의 기준으로. 근데 올해도 보니까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는 그냥 LG가 상대적으로 잘한 거죠. 미국의 월풀은 상대적으로 못한 거고. 근데 그럼 물론 그 주가에 반영은 안 되겠지만은 일정 부분 조금 기대치를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LG전자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전장 부분 VS 사업부를 많이 이야기하니까 전장 쪽은 최근에 조금씩 잘 나가죠. 근데 전장이라는 게 시장에서 정말 화두가 되려 그러면은 애플카가 나와야 돼요. 네, 애플카가 나와야 돼요. 이게 LG만 전장 투자한 거 아니에요. 삼성 하만은 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야? 삼성이 하만 8조, 10조 투자했습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건 왜 나? 제가 생각할 땐 제대로 만약에 LG가 투자한 전장 관련, 예를 들어서 LG 마그나 인터내셔널 또는 LG의 JKW 또는 삼성전자의 하만 이런 효과가 시장에 나오려 그러면 애플카 나와야 돼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그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전장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는데 그게 되지 않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볼 수 있겠고요. 현대위아도 오늘 실적 발표를 장중에 했어요. 부품도 잘 갔는데 현대위아는 왜 이렇게 생각보다 좀 덜 갑니까? 근데 숫자만 놓고 보면 이건 현대위아의 일봉입니다. 그래서 또 공시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제가 굳이 따로 이쁘게 안 구해도 돼요. 제가 이쪽 왼쪽에 있으니까 올려드릴게요. 네, 참 친절하죠. 자, 보시면은 현대위아의 2분기 실적인데 매출은 한 19조 잠깐만요. 100만, 1000만, 헷갈리네. 숫자를 이렇게 적어놨어. 헷갈리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1조 9천억이죠. 1조 9천억. 매출은 1조 9천억 정도. 그래서 전기 대비해서 지금은 뭐냐면 실적을 볼 때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기 대비해도 보고 전년 동기 대비 YOY도 같이 봅니다. 근데 작년 대비해서 0.4%면 잘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공시 담당자분들 조금 고려 좀 해주세요. 있어 보이려고 단일 100만에 헷갈리잖아요. 100만, 1000만. 531억 원이 나왔네요. 531억 원. 그리고 이제 전기가 514억 원이고 작년도사니까 이거 놓고 보면 잘 나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원래 그런 것도 있어요. 완성차 실적이 잘 나오면 부품주 실적은 안 나온 거거든요. 왜? 현대차도 3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사실은 차가 많이 팔린 건 아니야. 비싼 차를 비싸게 많이 판 거죠. 제네시스 8천만 원대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마치고 잠깐 이동을 하다가 저도 아이오닉 6 6천만 원 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워낙 테슬라 모델 3가 비싸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6천만 원이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6천만 원 차 살라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제 하도 차값이 올라져 있는데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차 가격을 계속 올린다고 합니다.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현대차 실적 입장에서는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위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 자체가 부품을 잡아가면 어느 정도 조금씩. 근데 현대위아나 기타 관련 기업 부품단의 실적이 정말 회복되려 그러면
판매 대수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증가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는 아시겠지만 판매 대수의 증감도 있긴 있지만 절대 판매 대수가 증가하지는 않죠. 이건 현대차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아마 따라갈 거라 좀 봅니다. 그 관점으로 좀 실적 발표된 이슈가 좀 있었고요. 또 아까 수급에서 제가 빼먹은 게 LG노텍이죠. 내일 실적 발표 나올 기업이 LG그룹, LG노텍, 삼성전기 다 있는데 LG노텍은 오늘 이제 내일 실적 발표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워낙 얘는 그거 안 했어요. 잠정 발표 안 했고 제가 그거를 보면 이제 1분기 모습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세상이라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LG노텍이란 기업은 매년 최대 실적을 보이는데 그래서 LG노텍이 작년도에 무려 이제 한 2021년도에는 그 전년도 6,800억 대비해서 1조 2,600억 원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엄청났죠. 엄청났는데 작년 가을에 한 3분기 때 3,000억 정도, 또 4분기 때 4,300억. 근데 올해 1분기 때 3,600억. 꽤 많이 했죠. 그럼 단순 계산했다 3,500억만 한다고 해도 3, 4, 12에 1조 5천억은 무난하게 하는 거죠. 제가 되게 계산이 빠르네요. 계산이 빠른데. 근데 LG노텍 실적이 보통 언제 잘 나오냐 하면 1분기하고 4분기에 잘 나옵니다. 그건 왜 그렇죠? 3, 4분기. 아이폰 출시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근데서 여기는 지금 없는데 이번에 발표한 2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나와요. 왜? 4, 5, 6월 달이니까. 4, 5, 6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아이폰 사이클과 거의 계절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LG노텍은 1분기가 발표했던 3천억대 중반보다는 낮은 2,500억대 전후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주가에 묻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G노텍은 최근 몇 년 동안 흐름을 놓고 보면 항상 애플의 실적과 면동하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유일한 종목이라 오히려 내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LG노텍의 주가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 주가 수준에서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면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지지선은 32만 원대인데 32만 원대를 하단하지 않는다면 뭐 저항대 같은 경우는 대략 제가 알기로는 39만 원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약간 욕심내면 4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그 관점에서 아마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제가 생각으로는 최소한 2달 이상, 짧게는 2달 이상, 조금 길게는 뭐 3, 4월 때부터 보유 중인 걸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한 38만 원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거의 틀이 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와 LG노텍의 실적 발표에서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LG노텍의 주가 상승 흐름을 뭐 아이폰이라든 이렇게 본다면 이제 아이폰 관련주들의 주가도 잠깐 봐야겠죠. 오늘 모 증권사에서 BH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 이슈를 모이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BH라는 PCB 애플 관련주인데 주가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단에서는 일단 애플 관련 스마트폰 관련주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액티브하지는 않지만요. 8월 10일이 되게 되면 삼성의 폴더볼도 출시가 되죠. 예, 요거는 쓰리고요. 사탄. 저는 200만 원 다 주고 샀어요. 생돈 주고. 작년 이맘때. 왜 할인 안 해주더라고. 안 해주는데 이번에도 말은 많아요. 아이폰은 가격 올리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가격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인하할 것인지. 근데 제 생각으로는 동일할 것 같아요. 인하하기에는 원가 부담이 너무 올라버린 거야. 물론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삼성이 보면 이거는 Z라는 거고 Z 폴드고 이제 여러분들 콤팩트 어디 갔냐? 네, 콤팩트 화장품 중 이렇게 가리비처럼 쉘처럼 클램셀 모델 같은 거가 폴드죠. 폴드 가격은 내리고요. 이거는 조금 올립니다. 올리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이슈도 8월 10일에 바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그만하게 스마트폰 관련주 움직임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은 뭐 시장에 상당히 많은 갤럭시 관련주 또는 스마트폰 아이폰 관련주들이 있으니까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외국인 기관 수급에서 개별주, 제가 사실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지간하면 개별주들을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까 인탑스라는 기업이 잠깐 보였어요. 수급에서 12개 중에서. 근데 인탑스도 대표적인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한때 잘 나갔어요. 예, 잘 나갔어요. 뭐 스마트폰 옛날 신화 말에 뭐였습니까? 이 회사가 정말 도깨비 같은 회사입니다.
이게 원래 삼성 쪽 분類보면 케이스 마그네틱 사출업체죠. 그래서 삼성과의 파트너십이 되게 높은 회사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높아요.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됐던 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자가 진단 키트 SD 바이오 센서가 있죠. 이 기업이 미국의 유명한 진단 회사를 지난 7월 달에 물론 이제 자기 돈 반반 이렇게 반씩 각출해가지고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 제약 진단회사가 미국의 진단회사를 인수하는 빅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SD 바이오 센서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버스에 광고 많이 해요. SD 바이오 센서. 영어로 SD, 한글로 바이오 센서라고 있는데, 이제 이 기업의 자가 진단 키트를 바로 인탑스가 납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탑스의 주가 자체가 지난 상반기 때 되게 좋았던 것도 바로 SD 바이오 센서 이슈였고, 지금 잠깐 움직이는 이슈는 되게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한 가지는 또 글로벌 무슨 한국 펀드인가? 여기 좀 스몰 갭에 들어가는 이슈도 좀 있고, 또 하나 저는 사실 최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삼성 잼스를 계속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8월 달 이야기였거든요.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을 삼성 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2019년도 CES에서 이제 선보이게 되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아이언맨은 아니고요. 이제 사람이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에요. 로봇. 그래서 그 로봇을 이제 몸에 착용하게 되면 약간 어떻게 보게 되면 의료 보조기의 로봇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시장에서도 인탑스 같은 경우가 삼성 쪽 사출업체니까 또 삼성 나중에 삼성 잼스 지금 힙부터 나올 건데 니 앵클로 나올 건데 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엉덩이 쪽 허리 쪽을 붙이는 로봇이 되는데 여기에 또 뭐 우리가 많은 제조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 OEM 생산에 들어가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슈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주 너무 깊게 이야기 좀 그러긴 한데 인탑스 같은 경우는 실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삼성 잼스 이슈 자체도 한번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발표받고요. 아우 너무 길게 했다. 그리고 최근에 자금 흐름이 내 이 회사 참 분석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헬스케어주가 실적이 좋죠. 오스테인플란트가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보게 되면 역시나 실적 시즌에서는 헬스케어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주가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스테인플란트가 하루 전날 실적 충정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비록 안 좋게 작년 연말에 형링사건이 발생을 했지만은 회사 본업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숫자로는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거 또 단위 안 적어놨네. 100만 원이요. 100만 1000만억. 네. 562억 원. 네. 그리고 1분기보다는 한 9%가 증가를 했죠. 작년 대비해서. 쉽게 말해서 이건 아마 여러분들 맨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헬스케어 지표도 많이 봤을 건데 우리나라의 임플란트라든지 헬스케어의 수출 자체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스테 임플란트의 수출 호조 자체가 기타 이제 헬스케어 관련 중에서 치과 임플란트 생각하면 바로 생각나는 기업이 바로 덴티움일 텐데 이런 종목들까지도 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스케어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단단히 그냥 바이오 임상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임플란트라든지 뷰티라든지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거는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는 기업들입니다. 대부분이 수출 비중이 50%가 안 넘어요. 50%. 치과 관련 회사 중에서 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바텍 같은 경우도 치과 엑스레이 검사 장비 회사들입니다. 이 바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치과 임플란트 병원 가보시면 이게 뭐 기구 해가지고 이렇게 치열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건데 대부분의 헬스케어 기업들이 실적이 대부분 실적 시장 올라가게 되면 의료 OEM 업체만큼이나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설검 시장에서는 이제 뭐 임플란트 어떻게 보게 되면 오스테 임플란트의 실적 호조 자체가 약간 다시 10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쓰리바닥을 형성해 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주가 관점에서 헬스케어 쪽으로서의 중소형기 쪽에서의 매수세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그 피크를 조금 줬지 않나. 그 관점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관점에서 헬스케어는 좀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러면서 자꾸 개별주 이야기하네. 예.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이건 투자 유의 종목.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가는데도 시젠 같은 진단 관련주들 주가는 빠져버립니다. 빠져요. 뭐 오늘 찐 시황인가 착정하고 한번 해보죠. 좋아요. 자, 진단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의 시젠의 주가가 빠집니다. 진단 관련주는 시장에 많이 나와요. 시젠도 있고 휴마시스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이 어떤 시즌이냐고? 지금이 실적 시즌이라서 그래요. 실적 시즌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 확진자 9만 명, 진단주 강세 이렇게 안 가요. 그리고 장도 마찬가지죠. 장이 지금 올라는 가는데 자꾸 눈치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원소인 투창 뭐 이렇게 나왔을 때도 원소인 투창 관련주라고 이야기하는 시장 관련주들이 아침에 자꾸 올랐다 말아버립니다. 말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윤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그 IT 관련해서 좀 보실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이든의 어떤 11월 중간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뭐 대한민국 주식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제가 생각할 땐 중요한 게 미국 지금 미국 돈으로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40억 본 적이 있어야지. 한 60조 원 넘겠구나. 예, 그 정도 법안에 대한 반도체 세제 혜택과 지원에 관한 법안 통과입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야기가 세상에 어이가 없네. 동부 쪽에 무슨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그 법안 해야 되는 의원님들이 제때 못 모인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바이든 그것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행기 비행기 안 되겠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원래 한 수요일 정도에, 오늘 아침에만 해도 척슈머 원내대표가 오늘 수요일 정도에 우리 표결합니다 이야기했다. 이게 상원에서 먼저 표결해야 돼요. 상원에서 표결하게 되면 하원에서 표결됐을 경우에 통과되는 그 플로인데, 지금 원래 이번 주 수요일 정도, 수요일이면 언제야? 내일 모레잖아요. 내일 모레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외신 자료를 조금 봤더니 무슨 태풍이 와가지고 미국이 워낙 땅이 크니까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외신 보다만 보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못 모인대. 그래가지고 날짜가 조금 연기됐다. 예. 우리는 급하거든요. 그거 딱 나와야 어떻게 보면 삼성도 바로 투자 팍팍팍팍 들어가고, 예? 예, 탁탁 하이닉스도 뭐 팍 하고, 아마 최근에 좀 미리됐던 뭐 약간 내부적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삼성 저기 어제 하이닉스 평택 클러스터 요거 좀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자료는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좋은 이야기고 조금 나쁜 이야기는 지금 치포 동맹 나오죠. 전 세계 반도체 4개 국가가 서로 우리가 동맹을 하자는 건데, 미국, 한국, 일본, 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치포 동맹했을 때 그러면 과연 그게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좋을 것인가? 그건 뭐냐면, 자, 삼성전자도 중국의 시안입니까? 우십니까? 항상 삼성전자가 시안이죠. 그럼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 있고, 하이닉스 또 2군데 있어요. 우한인가요? 우시죠? 우신가? 갑자기 우시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저기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한 거 있죠. 2개 있죠. 대만의 TSMC도 중국에 공장이 있죠. 그럼 치포 동맹으로 갔을 경우에 이미 거기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 TSMC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셈법은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치포 동맹이라는 명목 하에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주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슈가 좀 강화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주가 관점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보복 이슈라든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대만, TSMC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대한 비중 자체가,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배터리들도 보게 되면 자동차처럼 이제 탈중국화라는 단어는 너무 공격적인 단어고, 자꾸 이제 미국에도 공장 짓고 유럽에도 짓고, 얼마 전에 현대차가 그 CKD라고 이야기합니까? CKD 맞을 거예요. 조립 공장. 저 어디에다가? 말레이시아에다가. 진짜 제가 말레이시아 이제 시간 다 돼가나요? 다 돼가는구나. 한때 우리나라 2000년도 초중반에 코타키나발루 엄청 놀러 갔어. 해외여행 붐할 때. 그 코타키나발루 그 말레이시아에 무지하게 갔어. 지금은 뱉던 거지. 저도 그래가지고 한 3, 4년 전에 한번 가봤어. 그때 2000대 못 가봐. 전부 다 중국인이야. 전부 다 중국인이고 전부 다 토요타야. 이제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아시겠지만은 CKD. 그러니까 CKD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 그 부품 와가지고 거기서 조립단 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현대차도 뭐 남미도 그렇고 다변화하니까 아마 큰 그림에서는 내통이 있지만 치포 동맹의 어떤 짧은 시각에서는 아마 오히려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부담이 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질서 있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뭔가가 좀 맞아지는 상태에서 잘 이루어지게 되면 좋은 건데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빨리 진행되게 되면 좀 안 좋은 거. 사실 저도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이 모든 어떤 퍼즐의 완성은 예, 미국 법안 통과 또 바이든 중간선거 다 겹쳐 있군요. 근데 갑자기 왜 결론도 못 내린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냐면 그 시장에서 나오는 치포 동맹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뉴스 플로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간혹 반도체지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 결론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지만 이런 이슈가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로 갈 수 있겠구나. 그거 한번 숙제입니다. 같이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여기까지 좀 마무리했고요. 어쨌든 상당히 기대되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느낌은 괜찮아요.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근데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